동물사육소 길주 단련대. 우리 일행은 해산과 청진으로 갈라지는 삼각지점인 길주에 도착했습니다. 길주 역시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북송 덕분에 신우주, 간리, 길주 등등 난생 처음 보는 지역들을 돌고 돌았습니다.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길주에도 식량난에 쪼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가 길주 단련대에 내리게 된 이유 역시 기차 연착 때문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월경자는 모두 20명 가까이 되었고 함경북도 집결소까지 우리를 책임질 안전원은 총 5명이었습니다. 길주역에 도착하니 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입고 간 옷들을 팔아 호송하는 안전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시켜주었더니 안전원들은 길주까지 오는 내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남자들도 많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한 덕에 손은 묶이지 않고 자유로웠습니다. 더욱이 안전원이라고 해봐야 겨우 5명에 모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 도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단 한 명도 달아나지 않고 길주 단련대까지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어쩌자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길주 단련대까지 가는 동안에 달아나지 않은 것일까?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내 경우에는 우리가 달아나지 않고 함경북도 집결소까지 무사히 가면 모두 용서해주겠다고 차 안에서 했던 안전원들의 말을 운전 중에 믿었던 모양입니다. 길주 단련대에서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구역질이 납니다. 그곳에서는 담당 안전원들보다 우리와 같은 처지인 단련대생들이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안전원들은 자신들이 편하려고 반장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반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눈에 거슬리면 죽일 듯이 달려들며 아주 무섭게 다뤘습니다. 똑같은 죄수이면서 왜 그리도 못되게 굴었던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자갈들과 돌들을 날랐는데 우리가 지기에는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산 밑에서부터 산등성이까지 등짐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그날 주어진 활당량을 정해주었는데 하루에 다 해내기에는 그 과제가 너무 많아 몹시 벅찼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몫을 무조건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타를 당했습니다. 채찍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일제 때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다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눈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신우주에 있을 때부터 잘 먹지도 못하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던 나는 견디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에 부쳐 보였습니다. 눈이 심리는 들어가고 먹지 못해 앉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현기증이 일어 쓰러지곤 할 정도였으니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침에 지파파라는 소리만 들리면 세수도 하지 못한 채 자던 이불을 박차고 밖으로 튀어나가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작 2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밥이라고 주는 것은 옥수수 만든 것이었는데 말도 못할 만큼 한심했습니다. 그마저도 2분 동안에 해치우지를 못해서 몇 번 떠보지도 못한 채 숟가락을 넣고 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발걸음에 맞추어 부르며 지게를 지고 갔습니다.
인원수에 비해 지게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먼저 가서 지게를 지지 않으면 지게 없이 맨손과 잔등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그 자갈들과 돌들로 산에 뭔가를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끼와 나세 위에 잘린 주위의 나무들은 뾰족뾰족했습니다. 반장은 일이 더디다며 항상 뛰어다니라고 채찍으로 우리의 잔등을 때렸습니다. 금방 개척한 산이라 신발에 무언가 자꾸 걸렸습니다. 도저히 반장이 요구한 대로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달리려고 하는데 반장의 다그치는 소리에 놀라서 그만 나무 밑에 신발을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하는 싸늘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무언가가 살을 찢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후려친 것은 다름 아닌 반장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생 처음으로 채찍을 맞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처럼 처음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발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 피는 다시 주변의 뾰족한 나무들을 적셨습니다. 무거운 돌들을 진 잔등만큼은 채찍을 피할 수 있었지만 얼굴과 팔다리는 채찍에 맞은 자국으로 금세 얼룩졌습니다.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견뎌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견디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을 따라 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한 엄격한 규율상 잔등에 돌을 쥐고 단 1초도 서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쨍쨍 내리쪼이는 햇볕에 갈증이 나도 물 한 모금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점심시간 시간이 되면 불이 나게 뛰어와 줄을 서서 후다닥 밥을 먹고 소화시킬 새도 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돌을 나르러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단한데 저녁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을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따라해야 했습니다. 단련대 안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 또한 목청껏 외쳐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에 지친 데다 쥐꼬리만큼의 밥을 먹고 저녁이면 목소리 높여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있는 동안 난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지만 살아내야 하는 운명이기에 그때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지금도 몸소리가 쳐집니다.